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에버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여행, 사업,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과 왕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소 베트남에 자주 오거나 현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베트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베트남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기한 문화 4가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문화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그들의 생활 습관과 사고 방식까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혹시 뱀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속적으로 엄격해지는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한국에서 뱀술은 제조, 유통, 소비는 물론 뱀의 포획까지 전부 불법으로 원천 봉쇄되어 있어 지금은 뱀술을 어디서 구경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여전히 뱀술과 뱀고기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뱀을 양식하며 또 하나의 식품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는데요. 베트남 국민 대부분도 스마트폰을 능숙히 사용하며 우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 얼핏 보면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고 방식과 사회 분위기가 한국의 80년대, 90년대를 보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아직도 전국 각지의 뱀으로 유명한 지역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뱀술뿐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뱀수육, 꼼장어를 연상케 하는 뱀구이와 같이 뱀과 관련된 다양한 음식, 술은 물론 장식품 등을 파는 유명한 뱀마을이 베트남 전국 각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뱀술에 대한 인식은 우리네 시골 각지를 돌며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다는 약장수가 팔던 마시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는 만병통치약이 떠오르는데요. 어깨, 무릎, 팔다리, 전신이 쑤시는 신경통과 느낌적으로 특히나 남성의 정력에 좋을 것 같은 뱀의 효능이 베트남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선 돼지고기를 예전부터 즐겨 먹어 전 국민이 눈을 감고 지금 먹는 고기가 돼지의 어느 부위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해 전 국민이 돼지고기의 맛을 아는데요. 이와 같이 베트남 사람들도 뱀고기의 참맛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동의보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뱀의 신비한 효능을 맹신하여 기력이 세할 때 먹는 보신용으로 뱀을 떠올릴 만큼 뱀을 재료로 하는 수많은 요리가 현지 내에 여전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뱀술은 독이 있는 독사로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요. 일반적으로 짝술을 기피하는 베트남 문화 특성상 보통 홀수로 뱀을 술병에 넣는데 가격과 특성에 따라 1마리, 3마리, 5마리가 들어가 있으며 일부 향과 효능을 첨가하기 위해 주재료인 뱀에다 전갈, 거미 등을 옵션으로 함께 넣어 스페셜한 뱀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베트남 관광지 내 상점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양식 가게에서 뱀이 마치 살아있는 듯 섬뜩한 포즈로 병에 생으로 가득 담긴 뱀술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병뚜껑을 열면 당장이라도 튀어올라 목덜미를 물 것 같은 생생한 포즈에 날카로운 독리가 섬뜩한데요. 일반적으로 겉보기가 살벌하게 생길수록 비싼 뱀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뱀술을 찬찬히 보고 있으면 예전 학교 과학실에 죽어있는 동물 표본을 혼자나마 보는 느낌처럼 나도 모르게 온몸에 한기가 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뱀술의 가격은 뱀의 종류, 크기, 마리수, 제조 기간에 따라 리터당 한국 돈 10,000원에서 70,000원 정도인데요. 다만 저는 호기심은 호기심으로 끝내야지 다른 건 몰라도 뱀만은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뱀술을 사더라도 거기서 다 마시면 모를까 우선 한국으로 반입은 불법이라 절대 들여올 수가 없고 술병에 미세한 공기가 통할 경우 독사가 1년 이상 술병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 주인이 1년을 기대하고 병뚜껑을 따자마자 영화처럼 튀어올라 통쾌하게 복수하듯 뱀술 주인을 물어 사망케 한 케이스가 아무리 중국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조심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뱀은 기본적으로 육식성 동물이라 박테리아와 기생충에 이미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 60도 이상의 술로 담궈야 뱀독이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60도 넘는 알코올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알코올 냄새가 나더라도 뱀술을 실제 어떤 술로 만들었는지 외국인으로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독이나 뱀의 기생충, 박테리아가 술에 남아있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흔히 뱀의 기생충은 스파루가눔이라는 기생충인데요. 이놈의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독한 술에 넣어도 뱀에 기생하며 꿋꿋이 버티며 살아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기생충이 일단 사람 몸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뇌, 간, 신장, 폐 할 것 없이 전신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며 빠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술에 독사의 독성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입안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그 상처를 통해 뱀술의 잔여 독성분이 퍼져나가 자칫하면 한국에 영영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사건 사고가 한번 터지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한국처럼 빠른 대응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사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의 감염과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옆에서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리며 권하더라도 뱀만큼은 절대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도 아시아에 속한 나라로서 한국과 유사한 장례 문화도 많이 보이지만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은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아무런 음악을 틀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선 장례식에 배경음악을 트는데요. 트는 음악 대부분은 동일해서 베트남에서 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주변에 장례식이 있겠구나 예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북부와 중부는 엄숙한 음악을 틀고, 장례식은 곡소리가 적으면 불효라고 여겨 만약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보낼 정도로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의 장례식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남부는 대조적으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밝고 활기찬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이것만 봐도 같은 베트남이라고 하더라도 북부와 남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고인을 영원한 안식처로 보내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북부지방은 장례식이 고인을 배웅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목적이 강한 반면, 남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쁜 모습으로 보내야만 망자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현생에 미련 없이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부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장례식과 달리 장례식 분위기가 마치 축제처럼 무척 밝은 편입니다. 남부지방의 유족들은 슬퍼도 마음속에 슬픔을 최대한 숨기고 장례식을 아주 밝게 준비하는데요. 전문적인 이벤트 회사에 의뢰하여 입담 가득한 진행자와 분위기를 띄우는 라이브 밴드 섭외는 물론 고급 출장 뷔페까지 목돈을 준비하여 고인이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최대한 띄우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못 느끼도록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며 거의 술파티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한 최근 초대 가수 중 트랜스젠더 가수를 부르는 것이 남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트랜스젠더의 중성적인 노래소리는 남부의 장례식을 더욱더 이국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경쟁적으로 장례식에 돈을 쓰며 특이한 게스트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때론 장례식에서 예전 봉춘 서커스 차력쇼를 보는 듯한 서커스 팀이 아슬아슬한 묘기와 불쇼, 칼춤 등 각종 차력쇼를 하며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베트남 특색 있는 장례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뭔가 하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두려워하여 어느새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김여사와 쌍벽을 이루는 베트남에는 거리에 닌자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 대부분은 본인 교통수단으로 개인 오토바이를 능숙하게 타는데요. 그러나 여성들은 까무잡잡한 피부를 병적으로 싫어해 온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모자라 마치 닌자처럼 옷으로 완벽히
온몸을 다 가리는 것은 물론 왕눈이 선글라스까지 끼고 안전무장을 한 채 오토바이 타는 여성을 거리의 닌자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제는 완전히 베트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눈으로 볼 때 단지 신기하게 보이지만 하도 이 닌자가 도로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여 베트남 현지 운전자에게는 실제 죽음의 닌자를 만난 것처럼 도로에선 공포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한국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예전 군대에서 기다려서 휴가 나왔을 때 민간인 여성들이 군화의 광과 군복의 줄의 상태를 보고 반한다는 근거 없는 전설에 기인한 것일까? 정작 민간인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군화의 광을 잘 냈나, 군복줄이 칼처럼 서 있나 서로 경쟁하며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남이 볼 때는 온몸을 가린 채 오토바이를 타는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몸을 잘 가렸나 서로 경쟁하며 못 가린 사람을 무시하고 잘 가린 사람을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실제 오토바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은 자동차 운전보다 훨씬 많은 오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짙은 선글라스와 모자 등으로 시야를 다 가리고 소리조차 잘 듣지 못한다면 빨간불에 이어폰을 쓰고 눈을 가린 채 길을 건너는 상황과 다름없을 정도로 무척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특히나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빠른 주행으로 인한 사고보다도 워낙 복잡한 현지 도로 상황에 트럭, 버스 등 큰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사각지대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패션을 위해 헬멧도 보호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한 플라스틱 바가지보다 약간 강한 정도의 헬멧을 흔히들 쓰기 때문에 사고가 일단 나면 머리 보호가 거의 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는 작년 안에 하노이 시내에서 여성분 포함 사망사고를 4건이나 목격할 정도로 베트남 도로는 한국에서 어떠한 것을 상상한 것보다 위험함을 알려드립니다. 베트남에서 길을 걷다 보면 한국의 포장마차를 연상시키는 조그만 노상 카페에 한국 목욕탕 의자를 연상시키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삼삼오오 무리지어 쪼그려 앉아 대나무를 잘라 만든 하나의 파이프 담뱃대로 예전 친목도모를 위해 소주잔을 돌려 마시듯 하나의 대나무 담뱃대로 서로 돌아가며 담배를 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연초 형태의 일반 담배와 비교할 때 연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시각적인 재미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용하는 담배의 종류는 필터 담배와 같은 종류이지만 흡입하는 형태가 틀려 직접적으로 몸으로 흡수되는 니코틴 함량은 연초 담배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선 잎담배가 연기가 물을 통과해 니코틴을 걸러준다고 믿기 때문에 필터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담뱃대 길이가 짧은 것은 0.5m부터 가장 긴 것은 1m까지 길이에 한 번 피는데 한국 돈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흡연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간대한데요. 손님이 오면 자신이 물고 있던 파이프 담배를 자연스럽게 손님에게 권하고 아이들 성별을 떠나 12살 정도가 되면 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것을 흉내내며 놀이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며 담배에 쉽게 중독되는 불상사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대한 담배 문화와 더불어 담배값 역시 1,000원부터 시작하는 등 베트남이 왜 흡연자들에게 천국인지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의 담뱃대를 돌려 사용하는 특성상 오고 가는 정뿐만이 아니라 침을 매개체로 하는 온갖 전염병 역시 주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베트남 방문 시 누군가 물담배를 권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담배만큼은 정중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문화 4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의 기준으로 베트남 문화를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베트남은 베트남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 생활이 훨씬 많은 것이 보이고 베트남에서 보내는 시간 역시 더욱더 즐거워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 대해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